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미에스도 두 번째 시간 평가 기간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첫째, 잘 아는 회사를 고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미에스7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미에스7에는 1702-1 퀄리티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 회사를 요건도 내걸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제조 경력 4년 또는 공정 장비 4년 정도를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반도체 장비가 얼마나 예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전공정에서 후공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고, 또 케미칼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이런 위험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장비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해봐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비에 대해서 잘하는 회사 혹은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이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을 보시면 뭐 한국 시장뿐만 아니고 대만, 뭐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도체 장비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세메스터 인증으로 넘어오겠습니까?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그 일하던 사람 중에 이 세메스터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제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8년 정도를 장비 회사에서 설계를 했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점들은 정말로 그 넘사벽입니다. 그 장비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과 했던 사람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그 후진양성의 관점에서도 반도체 장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를 잘 아는 회사, 장비 회사의 경력이 있는 회사를 좀 고르시라.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엔지니어들이요. 제 지난 CE 마킹 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인증 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실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급여가 낮아서 그래요. 뭐 영어 안 봅니다. 네, 정말 형편없는 엔지니어들 저는 그 사람들이 테크니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RMS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기계 인증을 해요. 그런 사람들 쎄고 셌어요. 그냥 어디서 그냥 인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메스툴도 잘 알고 반도체 장비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혹은 그런 사람이 그 전체 그 기술 매니저로 있는 그런 회사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 PNS 하나밖에 없어요. 다양한 전공이 필요합니다. 세메스2에서는 그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을 검토하려면 기계공학과 출신이 필요하고요. 내진 설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건, 위생 이걸 안전공학과 출신하고 필요하고요. 세미에스6 화학공학입니다. 이거는 네, 그 짬뽕돼 있어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엔지니어들 여기에 또 전기 안전해야 되니까 전기공학도 필요하잖아요. 전자공학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엔지니어들이 섞여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확보한 회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기계공학과 출신 2명, 안전공학과 출신 2명, 화학과 출신 1명,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조금 다른데 요 출신 한 4, 5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계측기. 이게요. 계측기가 이제 세미S6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혹은 여러 가지 계측기가 있는 회사들이 좋고요. 그 계측기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아일락 멤버 즉 네, 콜라스 인증기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인시험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사들이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영어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회사는 입사 지원 자격이 영어 점수 토익 몇 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 못하면 저희 못 들어옵니다, 저희 회사에. 근데 다른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화학 배관도 분석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세메스2는요 화학에 대해서 배관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학 배관을 보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화학 배관을 보면서 문제점 지적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 받은 적 있으세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셔야 됩니다. 예. 그런 지적을 못하는 회사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닌 척.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화학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치명타를 입어요. 그 비싼 돈을 주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받으세요.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이거 진짜 잘해요. 제가 이걸 진짜 잘합니다, 사실은. 모 회사, 한국에 있는 모 회사의 공장 전체에 대해서 화학 설비를 6개월 동안 분석한 적이 있어요. 네. 저 진짜 잘합니다, 이거. 제가 화학 설비를 만드는 회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도 이제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S2 평가 기관들이 위험성 평가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회사랑은 하지 마세요. 장비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위험성 평가서는 물론 장비 회사가 쓰는 게 맞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거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 책임입니다. 제조사 책임. 이거 제조사 책임 벗어나려고 인증기관 좋은데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회사들, 예측하고 어떻게 막아야 된다, 그 막는 것도 편안한 방법으로 막는 게 아니라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런 아주 스킬이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미스트를 받아야 이익이 생깁니다. 이익이. 아니, 위험성 평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쓰실 거 뻔하고 못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사고 나면 위험성 평가서는 제조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듣게 돼요. 국내에 있는 세미스터 하는 회사들 다 이런 식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위험을 예측하고 장비 회사에 알려주고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화학 배관도 분석 능력은요, 진짜 알기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경지가 높은 거라서 그냥 어디서 아는 척하고 썰 푼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세요. 산업화, 요거 화학 관련법 기술적 해석 나오죠. 폭발 위험 구간 계산 나오죠. 이게 3일짜리, 2일짜리 교육 프로그램 저희 운영해요. 반도체 장비에서의 폭발 위험 구간 계산 검증 방법 가지고도 저희 강의를 합니다. 이런 거 3일 동안 계속 나불나불 해도 계속해서 이 화수분처럼 지식이 나오는, 그 정도 능력은 돼야 세미스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학 배관 잘 분석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십시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김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